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서버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IPO 서류가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1일 블룸버그와 CNBC가 동시에 확인한 소식.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SEC에 비밀 S1 등록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목표 기업 가치 1조 7,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50조 원입니다. 단순히 사상 최대 IPO가 추진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스페이스X가 하려는 일은 인류의 컴퓨팅 인프라 자체를 우주로 옮기겠다는 선언입니다. 오늘 경제용아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머스크는 1조 7,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가치를 요구할 수 있는가? 둘째, XAI 합병과 궤도 데이터 센터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왜 구글, 아마존을 뒤흔드는가? 셋째, 이 흐름에서 실제로 돈이 어디로 향하는지 미국과 한국 종목을 구분해서 짚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 IPO를 어떻게 봐야 할지 판단이 서실 겁니다. 이미 뉴스에서 스페이스X 상장, 사상 최대 IPO 헤드라인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보도가 얼마짜리 IPO냐에 집중하고 있어요. 경제옹아리가 주목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천문학적 숫자가 어디서 나왔냐가 아닙니다. 머스크가 왜 지금 이 시점에 IPO를 결정했는가, 그리고 그 자금이 어디로 향하는가,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대형 공장을 운영하는데 전기요금이 감당이 안 될 만큼 오르고 있어요. 공장을 더 키우려고 해도 전력망 용량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공장을 우주에 올리면 됩니다. 태양 에너지는 무한하고 냉각은 우주 공간이 알아서 해줍니다. AI가 딱 이 구조입니다. 오늘날 AI 데이터 센터가 소비하는 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골드만삭스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AI 에너지 수요는 2030년까지 16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은 새 데이터 센터 부지를 찾아 전 세계를 뒤지고 있습니다. 전력 때문에, 냉각 때문에. 여러분, 이 숫자 꼭 기억해 두세요. 2025년 기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수익은 단독으로 약 100억 달러, 영업이익은 8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2026년 전체 매출 추정치는 220억에서 240억 달러. 스타링크 하나만으로도 이미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위성 사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2026년 2월 2일, 머스크는 XAI를 스페이스X에 합병했습니다. 합병 당시 스페이스X 기업 가치 1조 달러, XAI 기업 가치 2,500억 달러, 합산 1조 2,500억 달러. 그리고 불과 2달 만에 IPO 목표 밸류에이션이 1조 7,500억 달러로 뛰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합병 직후 스페이스X는 FCC, 즉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 위성 최대 100만 기 발사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기존 스타링크가 약 1만 기 운영 중이니 100배 확장을 예고한 겁니다. 그리고 이 위성들의 용도가 단순 인터넷 중계가 아닙니다. 태양광으로 구동되는 궤도 데이터 센터, 즉 오비탈 데이터 센터, ODC입니다. 머스크가 스페이스X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에 직접 밝힌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는 지구 자원으로는 지속 가능하게 확장할 수 없다. 우주에서 AI 컴퓨팅을 돌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일한 해법이다. 2년에서 3년 안에 우주가 지상보다 AI 연산 비용이 낮아질 것이다. 머스크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2025년 11월 구글은 프로젝트 선캐쳐를 발표하며 궤도 데이터 센터 구축을 선언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도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앞서 달리고 빅테크 전체가 그 뒤를 따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번 IPO의 결정적 반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구조입니다. 나스닥은 최근 규정을 개정해 스페이스X가 상장 후 15일 이내에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나스닥 100 편입은 인덱스 펀드의 강제 매수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 패시브 자금이 자동으로 스페이스X 주식을 사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흐름에서 돈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AI 인프라 섹터입니다. 스페이스X IPO로 조달되는 75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은 스타쉽 상용화와 궤도 데이터 센터 구축에 투입됩니다. 이는 반도체, 서버 하드웨어, 위성 부품 전체 밸류 체인으로 수요가 흘러드는 구조입니다. 특히 AI 연산용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직접적으로 증가합니다. 둘째, 우주 발사체 섹터입니다. 스페이스X가 목표로 하는 스타쉽의 시간당 1회 발사 체제는 실현 여부와 별개로 전 세계 발사체 시장을 자극합니다. 경쟁사들도 개발 속도를 높여야 하고 관련 소재와 부품 수요가 증가합니다. 셋째, 위성통신 인프라 섹터입니다. 스타링크가 이미 92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운과 항공 분야에서 고마진 기업 고객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위성통신 관련 부품, 지상국, 단말기 제조업체 전체로 돈이 흘러갑니다. 미국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는 로켓랩입니다. CNBC는 스페이스X IPO 소식 직후 로켓랩 주가가 즉각 반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위성 발사 수요를 독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업 발사 2위 업체인 로켓랩의 수주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알파벳은 스페이스X 지분 약 7%를 보유하고 있어 IPO 차익 실현 기대와 함께 프로젝트 선캐쳐를 통해 궤도 AI 경쟁에 직접 참여하는 이중수혜 구조입니다. ETF로는 아크 스페이스 앤 디펜스 이노베이션 ETF와 프로큐어 스페이스 ETF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아크X는 스페이스X 상장 후 편입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됩니다. 한국 종목은 층구조로 분류해드리겠습니다. 1층 직접 수혜 종목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누리호 발사체 체계 종합기업으로 발사체 핵심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IPO로 글로벌 우주 발사 시장이 재편될 때 국내 발사체 사업의 수주와 밸류에이션 재평가 모두 기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입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개발 실적을 보유하며 위성 제조 역량이 검증된 기업입니다. 2층 간접 수혜 종목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위성통신 안테나 전문 기업으로 스타링크 수요 확대 시 선박 항공기용 단말기 수요 증가에 직접적 수혜를 받습니다. 해운 항공 부문 스타링크 ARPU가 최대 30만 달러에 달하는 만큼 인텔리안테크의 납품 기회도 함께 커집니다. LIG 긱스원입니다. 위성 운용 및 지상체계 역량을 보유하며 방산 사업과 우주 인프라 사업의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3층 지분 노출 종목 변동성 경고 필수 미래에셋 벤처 투자와 HVM이 있습니다. HVM은 스페이스X의 우주 발사체용 첨단 금속을 납품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2층의 종목들은 실제 실적 연결보다 테마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연결고리의 강도가 다 다릅니다. 테마에 편승하는 종목인지 실제로 돈이 흘러드는 구조인지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국내 ETF로는 원큐 미국 우주항공테크 ETF가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인텔리안테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습니다. 최선 시나리오, 스페이스X IPO 성공과 궤도 AI 현실화입니다. 6월 나스닥 상장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S1 공시에서 스타링크의 구체적 수익 지표가 공개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리며 공모 규모가 750억 달러에 근접합니다. 나스닥 100 편입 후 패시브 자금의 강제 매수가 발생하고 우주와 AI 인프라 섹터 전체가 재평가됩니다. 이 경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인텔리안테크 등 국내 수혜주에도 의미 있는 멀티플 확장이 기대됩니다. 중간 시나리오, 상장은 성공하지만 시장 반응은 제한적입니다. IPO 자체는 성사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공모가 하단에서 결정됩니다. 현재 미국-이란 갈등으로 유가가 급등하며 나스닥이 최근 1년 내 최대 주간 낙폭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상장 직후 주가 흐름이 불안정하고 국내 관련주의 테마 효과도 단기에 그칠 수 있습니다. 최악 시나리오, IPO 연기 또는 XAI 리스크 현실화입니다. XAI의 11명 공동 창업자 중 9명이 이미 회사를 떠났습니다. 3월 18일 기준으로 확인된 수치입니다. SEC가 합병구조의 이해 충돌 문제나 국방계약 보안 이슈를 이유로 심사를 장기화할 경우 IPO가 2027년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제적으로 올랐던 한국 우주 테마주들은 빠른 속도로 조정을 받습니다.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속도의 문제일 뿐이에요. 좋은 면만 말씀드리는 건 경제 옹알이 방식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모니터링해야 할 체크포인트 3가지입니다. 첫 번째, S1 공개 공시 시점입니다. 4월 또는 5월로 예상되는 정식 투자 설명서 공개 일정을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스타링크 가입자 수, 가입자당 평균 매출, 그리고 XAI 부문 수익성이 공시에 포함되는지가 밸류에이션 정당성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 미국 시장 변동성입니다.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로 나스닥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IPO 시장은 대세 상승장에서 더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6월까지의 금리와 지수 흐름이 이번 IPO의 흥행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 한국우주청의 정책 연계 수주 동향입니다. 스페이스X IPO 이후 글로벌 우주 투자 열기가 살아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실제 계약 수주 여부가 주가를 지지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반드시 인지해야 할 리스크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술 실현 불확실성입니다. 머스크는 스타쉽의 시간당 1회 발사를 언급하지만 현재 스타쉽은 시험 비행 단계입니다. 궤도 데이터 센터의 열 관리 문제, 즉 진공 상태에서의 발열 처리는 아직 대규모로 검증된 적이 없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 XAI 인재 유출입니다. 주요 AI 연구자 9명이 이탈한 상황에서 그룹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규제 리스크입니다. 스페이스X는 나사, 공군, 국방부 등 미국 정부와 244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방산 기업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최첨단 AI 기업 XAI를 합병했으니 복수 규제기관의 심사가 변수로 작용합니다. 존 템플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비관적인 시기에 최고의 매수 기회가 생기고 가장 낙관적인 시기에 매도 기회가 생긴다.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 매출 비율이 수백 배를 넘나들었습니다. 그중 살아남아 세상을 바꾼 기업은 아마존, 구글처럼 실제로 인프라를 장악한 곳이었습니다. 스페이스X와 XAI 합병 구조가 궤도 AI 인프라를 실제로 장악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닷컴 버블식 기대감에 그칠지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스페이스X는 4월 1일 현지 시간 SEC에 비밀 S1 서류를 제출했으며 목표 기업 가치는 1조 7,500억 달러로 인류 역사상 최대 IPO가 될 전망입니다. 둘, XAI 합병과 프로젝트 센티언트 선의 핵심은 단순 AI 기업 인수가 아니라 지상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와 냉각 한계를 우주에서 해결하겠다는 인프라 전략 전환입니다. 셋, 수혜는 1층의 실질 매출 연결 기업과 3층의 테마 노출 기업이 엄연히 다릅니다. 연결고리의 강도를 반드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스페이스X의 1조 7,500억 달러 가치가 실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과도한 기대가 선반영된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십시오. 경제옹알이가 직접 읽고 답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댓글에 다음에 다뤄졌으면 하는 주제 남겨주시면 경제옹알이가 직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심층 분석 이어지는 거 원하신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